10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국민 관광지 영덕 강구항은 이제 온기조차 사라진 유령 도시로 변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대게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는 3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4인 가족이 한 달치 월세를 식사 한 끼에 쏟아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활기로 가득했던 거리는 이제 손님 대신 파리만 날릴 정도로 황량해졌으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근본적인 원인을 심도 있게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를 넘어 시장 생태계를 지탱하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시장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지 그 치명적인 구조를 분석하겠습니다. 강구항 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처럼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달려들던 호객꾼조차 보이지 않는 낯선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상권의 심각한 침체를 보여줍니다. 손님이 전혀 없기에 상인들은 더 이상 비싼 인건비를 지출하며 호객꾼을 고용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개 전문점 200여 곳이 성황을 이루며 밤낮 없이 불을 밝혔던 거리는 이제 하나둘씩 간판불이 꺼진 텅 빈 유령 상점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25년 11월 강구항에서는 올해의 첫 영덕대게 위판이 열렸으며, 이는 잡힌 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넘기는 시장 경제의 첫 관문입니다. 이번 경매에서 대게 한 마리당 최고 낙찰가는 16만 9영원을 기록했으나, 이는 일반 소비자가 아닌 식당에 공급되는 순수 도매 가격일 뿐입니다. 도매가의 인건비, 비싼 임대료, 그리고 식당의 마진이 차례로 덧붙여지면서 실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식사비는 수십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사실은 손님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비싸졌다는 점이며, 이는 상식적인 시장 원리를 완전히 거스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경제 원칙은 강구항에서 통하지 않으며, 이곳의 시장 시스템은 이미 정상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손님이 적으니 그나마 찾아온 한 명의 손님에게서 최대한의 매출을 뽑아내야 한다는 상인들의 보상 심리가 강구항 몰락의 비극적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지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인데,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강구항에 대한 악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기는 눈탱이를 맞았다거나 다시는 가지 않겠다는 내용이며, 차라리 그 돈이면 일본 여행을 가겠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한두 명의 불만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최악의 만족도를 공유하면서 강구항에 대한 대중의 집단적인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구항 관광객 수는 2010년대 중반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무서운 속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잠시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금세 다시 급격한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으며, 지역 상권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상인들은 단순히 경기가 나쁘거나 물가가 올라서 손님이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같은 시기 성장한 다른 관광지들을 보면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강구항이 유독 침체된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드라마 방영으로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이 어떻게 도구로 변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강구항이 국민 관광지로 급부상하게 된 결정적인 시작점은 1997년 MBC에서 방영된 인기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의 기록적인 성공 덕분이었습니다. 국민 배우 최불암 씨가 주연을 맡아 열연한 이 드라마는 당시 최고 시청률 66%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전 국민의 시선을 강구항으로 모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같은 드라마를 시청하던 시절이었기에 드라마의 배경인 영덕 강구항은 단숨에 전 국민의 여행 성지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종영 후에도 주말이면 전국에서 차량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고속도로조차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몇 시간의 고된 운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드라마 속 아름다운 어촌 풍경을 직접 눈에 담고 싶어 했으며, 그곳에서 대게를 먹는 것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이때부터 대게는 영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었고, 강구항은 대한민국에서 대게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독보적인 장소로 각인되었습니다. 영덕대게는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12회 연속 수상했으며, 고려 태조 왕건의 수라상에 올랐다는 역사적 기록도 그 명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치솟으면서 몰려드는 손님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대게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고, 상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당시 손님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영덕까지 온 보람과 추억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으며, 상인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식당 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거리에서 손님을 직접 끌어들이는 호객꾼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게 안내 수준이었으나 점차 다른 식당보다 먼저 손님을 낚아채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식당들은 경쟁적으로 여러 명의 호객꾼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항구 입구부터 지나가는 차량을 에워싸며 강압적인 권유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호객꾼들에게는 고정급여 외에도 손님 한 명을 데려올 때마다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어 시장의 경쟁은 더욱 과열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호객 비용이 고스란히 대게 가격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결국 선량한 관광객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오늘날 30만 원에 달하는 대게 가격의 실체를 분석해보면 대게 자체의 원가는 실제 판매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의 비용은 과도한 호객 인건비와 비싼 임대료, 그리고 식당의 폭리 수준인 마진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2010년대 초반 기준으로 호객꾼 한 명의 월급은 300만 원 수준이었고,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400만 원을 넘게 가져가는 경우도 매우 허다했습니다. 식당 한 곳당 호객꾼을 여러 명 두다 보니 매달 1,000만 원 가까운 인건비가 나갔고, 이를 메우기 위해 대게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객을 쓰는 식당이 손님을 독점하게 되자 정직하게 장사하려던 식당들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호객 경쟁에 뛰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식당이 호객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서 강구항 전체의 대게 가격은 상향 평준화되었고, 누구도 이 파멸적인 경쟁을 스스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과열된 호객 경쟁은 단순히 가게 안내를 넘어 손님의 옷자락을 무례하게 잡아끄는 등 점차 과격한 방식으로 변질되어 많은 관광객에게 큰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달리는 차량 앞을 갑자기 가로막아서는 호객꾼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은 즐거운 마음으로 강구항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공포와 당혹감에 빠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상태에서 수십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게 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관광객들에게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다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상인의 일탈이 아니라 호객 행위 없이는 식당이 생존할 수 없게 설계된 강구항의 기형적인 구조가 낳은 필연적이고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정직하게 장사를 하려던 양심적인 상인들조차 호객을 쓰지 않으면 손님을 받지 못해 결국 폐업 위기에 몰리는 등 시장의 자정작용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식당이 정직한지 구별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에 결국 강구항의 모든 식당을 바가지 업체로 싸잡아 불신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구로몬 시장 또한 가격 논란이 있었으나 그곳은 가격표를 명확히 공시하고 호객 없이 손님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강구항과 극명히 대조됩니다. 강구항에는 가격의 투명성과 소비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님을 먼저 낚아채는 불투명한 질서만이 가득했습니다. 내부적인 신뢰 붕괴와 더불어 외부에서도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 바로 당진에서 영덕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강구항으로의 접근성이 과거보다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뒤이어 포항과 영덕을 잇는 도로가 뚫리고 동해 중부선 철도까지 개통되자 영덕군은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대대적인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서울에서 4시간 이상 소요되던 이동 시간이 3시간대로 줄어들자 상인들은 역대급 매출 상승을 기대하며 축제 분위기 속에서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로 나타났는데, 접근성이 좋아지자 오히려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경제학적 기현상인 빨대 효과가 강구항 상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빨대 효과란 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해 작은 지방 도시의 소비 자원과 인구가 거대 대도시로 급격히 빨려들어가 지역 경제가 오히려 위축되는 부정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강구항의 경우에는 빨대 효과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관광객들이 지역에 머무는 체류 시간이 과거에 비해 극단적으로 짧아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먼 길을 왔기에 하룻밤 묵으며 여러 끼니를 해결했으나, 이제는 대게만 먹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버리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 형태가 되었습니다. 체류 시간이 짧아진 관광객들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롭고 날카로운 잣대로 식당의 품질과 서비스를 평가하기 시작했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자리를 뜨는 냉정함을 보였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려왔으니
그냥 여기서 먹자는 식의 소비 심리는 사라졌고 불쾌함을 느끼는 즉시 차를 돌려 떠날 수 있는 강력한 주도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강구항은 울진이나 포항 같은 인근 지역의 경쟁 업체들과 실시간으로 비교당하게 되었고 관광객들에게는 더 저렴하고 친절한 대안 지역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고속도로의 개통은 강구항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과 품질 및 서비스를 냉정하게 비교당하며 실력이 탄로나게 만드는 혹독한 시험대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국적인 가격 비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강구항이 오랜 시간 누려왔던 대개 시장의 독점적 지위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고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소비자는 품질이 보장된다면 비싼 가격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지만 정직하지 못한 상술에 속았다는 기분이 드는 순간 차갑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강구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신뢰 붕괴 사건은 바로 수입산 러시아 대게를 고가의 영덕 대게로 둔갑시켜 판매한 원산지 위반 행위였습니다. 영덕 앞바다에서 잡힌 진품 브랜드와 러시아산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매우 힘들지만 그 가격 차이는 일부 상인들이 부당한 마진을 챙길 만큼 컸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강구항에 가면 바보가 된다는 인식이 퍼지며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적발 건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심각하게 훼손된 시장의 이미지는 어떠한 사후 약방문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갉아먹은 것은 원산지 문제뿐만 아니라 대게 무게를 잴 때 바구니 무게를 빼지 않거나 저울을 조작한다는 저울치기 의혹도 한몫했습니다. 실제 조작 여부를 떠나 인터넷에 이러한 의심 섞인 후기들이 쌓여가자 손님들은 상인이 대게를 올리는 그 짧은 순간조차 불신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손님이 넘쳐나던 시절에는 불친절해도 다음 손님이 줄을 섰기에 서비스 개선에 소홀했으며 이러한 고압적인 태도는 강구항 전체의 품격을 저하시켰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위기 상황에서도 오랜 시간 몸에 밴 불친절한 서비스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매출 감소에 예민해진 상인들이 손님을 더 홀대하는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정보 전파 속도가 무시무시한 SNS 시대에 한 명의 관광객이 겪은 불쾌한 경험은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전달되어 강구항의 잠재적 고객들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강구항을 검색하면 바가지와 눈탱이라는 치욕스러운 연관어가 가장 먼저 따라붙으며 이는 시장 이미지가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보여줍니다. 경제학에서는 강구항이 겪고 있는 이러한 파멸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 에컬로프의 레몬 시장 이론입니다. 여기서 레몬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맛이 없는 불량품을 뜻하며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가 품질 나쁜 상품을 사게 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레몬 시장의 핵심 원인은 판매자는 상품의 실제 품질을 아주 잘 알지만 구매자는 알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으며 이 불균형이 시장을 망가뜨립니다. 손님은 자신이 속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심 때문에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최저가만 찾거나 아예 구매 자체를 포기하는 방어적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품질의 대게를 정직하게 팔려던 상인들은 제값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되고 결국 실망감을 느낀 채 하나둘씩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시장에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득을 보려는 불량 상인들만 남게 되어 전체적인 품질은 더욱 하락하고 소비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시장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강구항은 정확히 이 레몬 시장의 메커니즘을 밟아왔으며 정보 불균형을 악용한 단기적인 탐욕이 시장 전체를 붕괴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직한 식당조차 그곳은 다 똑같다는 비난 속에 함께 침몰하는 이 현상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없는 시장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3년부터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이는 국내 여행객들에게 일본 여행이라는 강력한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무려 3,68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그중 한국인이 882만 명으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구항에서 쌓인 가족이 제대로 된 대게 식사를 하려면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드는데 이는 일본 후쿠오카행 왕복 항공권 가격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가격 차이를 넘어 일본 관광지는 바가지 문화가 적고 모든 가격이 투명하게 명시되어 있어 여행객들이 속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심감을 제공합니다. 실제 일본을 다녀온 한국인들의 여행 만족도는 94.9%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대부분이 일본의 친절한 서비스와
높은 가성비에 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국내 수요의 급격한 해외 이탈은 비단 강구항만의 문제가 아니며 제주도 역시 높은 물가와 바가지 논란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은 언제나 냉정하고 합리적이기에 더 저렴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여행객들을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하며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강구항은 이러한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구조적인 개선 노력을 게을리했고 결국 소비자들이 완전히 떠난 뒤에야 뒤늦은 대책을 내놓는 우를 범했습니다. 일본 여행의 높은 만족도를 한번 경험한 고객들은 엔화 가치가 다시 오르더라도 강구항의 가성비를 과거보다 더욱 엄격하고 냉정하게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의 기준점은 국내의 다른 항구가 아니라 해외 유명 관광지로 상향 평준화되었으며 강구항은 전 세계 관광지와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영덕군은 주차비 무료화와 호객 행위 단속 강화, 그리고 원산지 표시 점검 확대 등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영덕대게 축제에서는 바가지 요금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키오스크 결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등 기술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정해진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업소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내문을 배치했지만 이러한 사후 조치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조치들을 뼈가 부러진 환자에게 수술 대신 깁스만 하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시장 구조의 수술 없이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강구항의 진짜 문제는 호객 행위 같은 표면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불신을 해소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본질적인 체질 개선에 있습니다. 한번 눈탱이를 맞았다고 느낀 손님은 결코 돌아오지 않으며 그들의 부정적인 경험은 SNS를 타고 긍정적인 홍보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갑니다. 강구항의 처참해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년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 상인 전체가 수십 년간 진정성 있는 실천을 이어가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국 수많은 관광지가 유명세에 취해 가격을 올리고 질을 낮추다 쇠락의 길을 걷는데 강구항은 이러한 비극적인 패턴의 정점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가 되었습니다. 강구항의 몰락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전체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며 단기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고 현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정보가 부족해 속아주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텅 빈 수조와 파리만 날리는 강구항의 거리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믿음을 배신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강구항의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관광 생태계가 외부의 압력이 아닌 상인들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비자가 지불했던 30만 원짜리 대게 한 마리 속에는 개값보다 더 비싼 호객군의 인건비와 불신의 대가가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뚫어준 고속도로는 강구항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실망한 관광객들이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되었습니다. 레몬 시장의 혹독한 법칙에 따라 정직한 상인들은 이미 시장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소비자들의 차가운 의심과 외면받는 상권의 파편들 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명 관광지들은 강구항이 걸어온 몰락의 길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갈림길 사이에서 매우 위태롭게 서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와 부산, 속초 등 어느 지역이든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상도위를 저버린다면 강구항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착하여 관광객을 한번 보고 말레기로 대하는 태도는 결국 지역 관광산업 전체의 명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관광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은 가격에 걸맞은 정직한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대 소비자의 선택은 냉정할 정도로 합리적이지만 그만큼 가치가 보장되는 곳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공정한 시장의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강구항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며 유령 도시로 남아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질 안타까운 도시가 되고 말까요? 강구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은 오직 상인들의 진심 어린 변화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여행 중 겪으셨던 불합리한 바가지 요금이나 불쾌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생생한 사례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공유는 우리 사회의 불투명한 관광 문화를 바로잡고 건강한 시장 경제를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몰락의 문턱에서 극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다시금 관광 명소로 거듭난 성공적인 지역들의 사례를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성공한 지역들이 강구항과 무엇이 달랐는지, 어떤 결정적인 선택이 지역의 운명을 바꾸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관광 산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깊이 있는 경제 분석과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경제 분석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셔서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신뢰가 기본이 되는 투명한 시장 경제를 꿈꾸며 이상으로 강구항의 몰락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